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세금까지 껴서 3천만원 전후로 살 수 있는 그런 차종 세대를 알아볼 텐데요. 이거밖에 안 돼? 3천만원인데 왜 이걸 사요? 이건 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기아의 그 경차 레이 있죠? 박스카. 그 친구도 2,100만원 하는 시대, 코나 풀옵션이 4,300, 그렇게 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그런 안타까운 자동차들이 많았어. 정말 이제는 3천만원으로 차를 사기 힘든,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3천만원이면 소렌토 중간 등급 이상은 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소렌토 가장 기본 등급도 살 수 없는 그런 3천만원인데, 물론 당연히 10년 전보다 안전 옵션, 편의 옵션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추가되었고 덩치도 더 커졌어. 그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땐 제가 대충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한 10년 전보다 15%그 정도 차값이 더 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막 아반떼 그냥 일반 가솔린이 2,800만원, 산타페가 4,700만원 그런 수치니까 아무래도 좀 비싸게 와닿는 감이 분명히 있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3천만원 전후로 살 수 있는 세대를 간략히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는 트레일블레이저의 최고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RS 등급의 1륜인데요. 핵심 옵션으론 개수가 많이 아쉬운 6개의 에어백, 저속 긴급제동, 전방 주차 센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크루즈 컨트롤,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열선 핸들, 2열 열선, 투톤 루프, 18인치 휠 타이어, 각종 RS 전용 외장재, 소형급에서 찾아보기 힘든 천연가죽 시트, D컷 핸들, 프로토 에어컨, 오토 상향 등 운전석 허리 받침대, 전동 시트, 일렬 통풍 시트, 그리고 선택한 추가 옵션은 두 가지로 LED 헤드램프, 후측방 경고, 전동 트렁크, 레인 센서, 2열 충전 포트, 무선 충전을 담고 있는 123만원 상당의 셀렉티브 패키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는 138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좀 더 고화질 후방 카메라, 4.2인치 계기판 클러스터, 요즘 차량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앞 차량과 거리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무선 카플레이, 이렇게가 들어간 프리미엄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했는데요. 최종 차값은 23년도 3월 기준 콤보 할인, 그러니까 선납금을 1,000 정도 납부하고 5.9% 혹은 6.5%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200 정도 할인이 들어간 3,034만원 이 정도가 나오는데요. 분명 소형 SUV임을 생각했을 때는 저렴하진 않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셀토스나 코나, XM3 이런 친구들이 모두 다 이 정도 값 혹은 그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풀 옵션 차량 치고는 가격이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트레일블레이저의 단점은 쉐보레 차다, 감가가 굉장히 심하다. 제가 어저께 21년식 한 5만 킬로 정도 된 트레일블레이저, 이제 자동차 매매상에 넘어가기 전에 그런 좀 상품성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를 봤는데 걔가 한 1,600만원이었나? 걔도 당연히 RS 등급이었고요. 그렇게 감가가 일단 굉장하다. 사실상 차값이 3천만원이지만 똑같이 셀토스랑 3천만원 주고 샀어. 근데 3년 뒤에 팔 때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받는 비용은 트레일블레이저는 한 1,500, 셀토스는 한 1,700, 800 그 정도로 몇백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차값이 당장 구매할 땐 저렴해도 다 따져보면 저렴한 건 아니다. 그리고 쉐보레차 특유의 그 망할 좀 수리비, 사고 났을 때 수리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도 높고, 저도 쉐보레 차량을 타봤지만 정말 좀 자질구레하게 지저분한 고장이 많다. 특히 일반 부품이 한 3년 5만 킬로까지 보증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거 딱 끝나자마자 핸들 컬럼 망가졌고, 계기판 망가졌고, 2열 USB 단자 망가졌고, 트렁크 망가졌고, 사이드미러 망가져. 이거 생각해보니까 참, 저도 말리부를 3년 5만 킬로 정도 탔는데 고장이 상당히 많았던, 그나마 저는 누유가 안 터져서 다행인데 제 지인은 누유 터져서 막 90만원 100만원 확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수리비를 갖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트레일블레이저를 선택하는 이유, 차량이 굉장히 디자인이 잘 나왔다. 출시한 지 몇 년 됐지만 아직도 현역이다. 특히 이 스머프색은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쉐보레차 특유의 정말 빠르게 달리는 건 못하지만 잘 달린다. 정말 고속에 올라가도 코나나 셀토스처럼 막 뒤뚱뒤뚱거리는 건 거의 없고, 코너에서도 확 감기고, 이거는 여러 차량들을 좀 장기적으로 시승해보시면 아 그래, 다르긴 다르구나. 차가 좀, 쉐보레차는 자질구레하게 하자가 많아. 근데 또 운전해보면 동급에선 꽤 먹어줘. 적어도 이 쉐보레 브랜드 좀 보급형 차량임을 생각했을 때는 차 운동 성능이 굉장히 좋아. 차를 뜯어봤을 때도 뼈대도 튼튼해. 안정성도 좋아. 그러한 장점들이 정말 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좀 더 가성비로 구매한다 했을 땐 기본 등급 프리미어, 그러니까 원래는 막 정말 깡통 등급 LS, 중간 등급 LT, 최고 등급 프리미어, 그리고 특수 등급 RS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기본 등급들은 싹 정리가 되고 프리미어만 남았는데요. 만약 프리미어에서 구매한다면 마찬가지로 셀렉티브와 컴포트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해
시작해서 2,800만원 정도. 근데 가격 차이가 최고 등급 RS와 거의 200만원가량 차이 나는데 확실히 이 RS가 디자인적 요소 때문에 인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중고 시세를 봤을 땐 처음 구매할 때 프리미어 RS 차이만큼 중고차 값도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프리미어나 RS나 비용적인 차이는 대단하지 않다. 그냥 살 때 예쁜 거 사서 오래 타는 게 더 장땡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에 대한 제 평점은 아무래도 타겟이 사회초년생, 좀 첫차, 20, 30대가 부담없이 탈 수 있는 차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또 유지 난이도가 적지 않은, 근데 또 차 운동 성능은 괜찮아. 안전해. 여러모로 장단점이 정말 뚜렷한 친구인데 별점을 굳이 주자면 10점 만점에 한 7.5점 정도 주고 싶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은 스포티지 가솔린 터보 1.6 1륜인데요. 하이브리드는 이제 기본 등급이 날아가면서 중간 등급에 옵션이 좀 두둑한 채로 시작. 하지만 기본차 값이 하이브리드 할인을 더해도 한 3,370만원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출고되기도 정말 1년이 기본으로 넘어간다. 물론 내가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고 차량을 좀 오래 타, 한 7, 8년 그 정도까지도 타 했을 때는 가솔린 대비 저속에서 부드러운 주행질감, 기름 냄새만 맡으면 가는 연비, 그러한 장점이 많지만 초기 비용이 높으니 일단 패스하고요. 오늘은 가솔린 터보 1.6 중에서 기본 등급 트렌디를 볼 텐데 물론 윗등급 프레스티지도 정말 좋은 선택. 핵심 옵션으론 망할 듀얼 클러치 변속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유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마찬가지로 6개의 에어백,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17인치 휠 타이어, 하얀색 LED 헤드램프, 4.2인치 계기판 클러스터, 인조 가죽 시트,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컨트롤, 깡통 라디오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스마트 키와 열선 시트, 열선 가죽 핸들, 가죽 변속기 노브를 담고 있는 65만원 상당의 컨비니언스와 100만원 상당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교차로 대응차 추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앞 차량과 거리를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안전하차 경고가 들어간 100만원 상당의 드라이브 와이즈, 또한 162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과 인포테인먼트 공조, 터치 전환 조작기, 샤크핀 안테나, 후방 카메라, 레인 센서,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 습기 제거 기능의 오토 디포그, 에어컨을 말려줘서 시큼한 냄새를 방지해주는 애프터블로우,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하면 차값은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3천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내가 기존에 정말 옵션 많은 차를 탔어 한다면 정말 부족할 건 윗등급 프레스티지에서 기본으로 추가되는 운전석 허리 받침대와 1열 통풍 시트, 또한 2열 공조기인 에어벤트, 이 세 가지가 없어서 많이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이 옵션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하시는 분들은 기본 등급 트렌디에서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 좀 더 가성비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나는 120만원가량 더 투자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윗등급 프레스티지에서 드라이브 와이즈와 내비게이션 이렇게 두 가지만 추가하셔도 옵션이 없어서 불편할 건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는 본인의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시그니처는 또 차값이 좀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고 인기 추가 옵션 두 가지 정도 선택한다면 차값이 3,600 정도 적지 않게 오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사서 오래 타, 나는 좀 차에 정을 붙이고 오래 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매하시는 게 나중에 차를 한 번이라도 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의 준풀 옵션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나는 차량의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짧아, 뭐 오래 타봤자 3년이야 했을 때는 가성비 등급 쪽이 감가도 훨씬 적고 초기 비용도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그니처랑 프레스티지랑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도 5년 뒤에 팔 때는 한 250만원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냥 옵션 적당한 거, 나중에 팔 때 눈에서 땀이 안 나는 차 했을 때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스포티지의 단점은 이 가격대에서 단점을 딱히 찾아보기 힘든 그런 밸런스가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변속기가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조작이나 내구성이 굉장히 아쉽다. 나는 차를 막 못살게 굴어 좀 과격하게 운전을 해 그러면서 변속기 오일도 한 5만 킬로마다 바꿔주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중에 뭐 100얼마의 수리비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3,100만원짜리 차 치고는 단점은 크게 없는 것 같고, 뭐 굳이 따지자면 주차장에서 너무 흔해서 찾기가 힘들다? 특히 하얀색이라면 그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장점으로는 3,100이 살 수 있는 차량 중에선 덩치가 굉장히 큰 차량에 속한다.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차량이다. 디자인도 잘생겼고 풀체인지는 한 26년도 정도니까 뭐 페이스리프트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하겠지만 풀체인지는 한 26년도 정도,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그래도 신차 느낌 내면서 탈 수 있다. 그런 것도 장점 같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제일 좋은 차량,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대 중에서 만약 저였다면 이 친구를 선택했을 것 같네요. 얘는 별점 10점 중에 한 8.4점 정도 주고 싶은 그런 친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번에 새로 나온 풀체인지 코나인데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 말고 일반 가솔린 1.6 터보 이 친구를 선택했는데요. 기본 등급의 값은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2,716만원, 그리고 가성비 등급 프리미엄은 2,950만원 이 정도가 나오는데요. 하이브리드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차값이 무려 한 600만원 정도가 확 뛰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당연히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거의 가격대가 겹치는 이런 안타까운 코나는 하이브리드는 그냥 팔 생각이 없다. 어쩌면 코나를 앞세워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이제 다른 차를 좀 이보다 저렴하게 내면 코나보다 싸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려고 이렇게 가격을 무식하게 책정을 했나. 보세요, 이거 뭐 옵션 몇 개 넣으면 4천만원이 그냥 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코나인데, 오늘은 중간 등급 프리미엄 이 친구의 핵심 옵션으론 그 망할 DCD 변속기가 아니라 그냥 무난한 8단 변속기, 6개 이어백,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유지 보조, LED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 4.2인치 계기판, 열선 가죽 캔들, 인조 가죽 시트,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스마트 키, 전후방 주차 센서, 루프렉, 운전석의 전동 시트와 허리 받침대, 일렬 통풍 시트, 아까 디스플레이가 내비게이션으로, 2열 에어벤트,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스포티지보다 같은 옵션 구성으로 봤을 땐 차값이 한 150만원가량 더 저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 옵션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는 스마트 센스, 바로 이 친구인데, 구성은 교차로 대항차까지 인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어떤 현대기아 차량을 사시든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크루즈의 조합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스마트 센스 한 개 정도만 추가해서 3,060만원 정도면 나쁘지 않다. 만약 여유가 있다면 풀사이즈 계기판, 메모리 시트나 워크인 디바이스, 무중력 자세를 도와주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 2열 열선 이런 친구들을 담고 있는 시트 플러스 이렇게까지 선택하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역시 기호성 옵션이기 때문에 가성비로 구매하려면 이 두 가지를 빼고 3,06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의 단점으로는 요즘 아무래도 코나에 대한 여론이 좀 안 좋아서 굉장히 비싼 차, 좀 가성비 떨어지는 차,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심겨져 있다. 그리고 아직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질구레한 그런 고장이 분명히 존재한다. 차값에 비해서 덩치가 좀 작다, 그 정도가 있고요. 장점으로는 이제 최신형 차량, 어쨌든 이 하이패스, 12.3인치 모니터, 소형 SUV임에도 메모리 시트, 무려 8단 변속기, 그러한 옵션적 장점이 있고, 지금 사면 한 28년도쯤에 풀체인지를 하기 때문에 신차 느낌을 좀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네요. 만약 좀 더 가성비로 구매하시려면 기아 니로 쪽을 보시면 하이브리드를 비슷한 값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그건 다음 영상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일단 고이 접어두고요. 이 친구에 대한 제 총점은 10점 만점에 가격적인 단점 때문에 차량의 성능도 좋고 최신형 차량이고 옵션도 괜찮고 하지만, 그럼에도 제 생각에는 한 2,800만원대가 적정선이지 않나,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가 많이 아쉬워서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주고 싶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트레일블레이저, 스포티지, 코나 이 세대 중에서 3등은 코나, 2등은 트레일블레이저, 1등은 스포티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출고는 코나가 제일 빠르니까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이례적으로 신차인데 인기가 없어서 차가 막 한 달, 두 달 그런 짧은 기간에 출고가 되는 그런 면도 요즘에는 분명히 장점이니까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